와인보다 딸기가 더 달콤할 수 있다는 걸 저는 한국에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소피입니다. 지금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논산의 딸기밭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불과 7년 전만 해도 파리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디저트를 만들던 제가 한국 시골에서 딸기 농부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모든 것은 파리의 한 레스토랑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날 저는 특별한 타르트 타틴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때 한 한국인 손님이 주방에 찾아와 요리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 손님이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인 지훈 씨였죠. 프랑스 디저트는 정말 예술이네요. 그의 첫마디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리는 그날 이후로 자주 만나게 되었고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며 사랑에 빠졌어요. 그는 한국의 음식과 문화, 특히 그의 고향인 논산의 딸기 농장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죠. 3년간의 연애 끝에 그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을 때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파리에서의 안정된 경력과 생활을 뒤로하고 한국으로 가는 것.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생각했죠. 소피, 넌 한국어도 못하잖아. 농사는 또 어떻게 지을 거야?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처음 한국 논산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어요.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적 차이도 크고 농사일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죠. 하지만 그곳에서 저는 인생을 바꿀 만한 발견을 했어요. 바로 논산 딸기의 놀라운 맛과 향이었어요. 프랑스에서 먹던 딸기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이런 딸기로 내가 만든 디저트를 선보인다면 그 순간 제 안에 새로운 꿈이 싹 텄어요. 그렇게 시작된 소피의 딸기 정원은 지금 논산의 작은 명소가 되었어요. 제가 직접 기른 딸기로 만든 프랑스식 디저트를 선보이는 곳이죠. 하지만 이 성공 뒤에는 수많은 실패와 좌절, 눈물과 고통이 있었어요. 언어 장벽부터 문화적 차이, 농사일의 어려움까지. 오늘은 그 모든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어떻게 프랑스 여성이 한국 농촌에 적응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도전과 기쁨이 있었는지, 그리고 사랑이 어떻게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되었는지. 제 이야기가 혹시 새로운 도전을 앞둔 분들에게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낯선 환경, 새로운 시작이 두렵더라도 그 안에서 예상치 못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소피입니다. 지금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논산의 딸기밭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믿기지 않으실 거예요. 파리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디저트를 만들던 프랑스 여성이 지금은 한국 논산에서 딸기를 재배하고 있다니요. 그것도 자청해서요. 저는 프랑스 보르도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가족은 대대로 와인 농장을 운영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포도밭 사이를 뛰어다니며 자랐죠. 하지만 저는 와인보다 디저트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특히 과일을 활용한 디저트에 푹 빠져 있었죠. 열정을 따라 파리의 유명한 요리 학교에 입학했고 졸업 후에는 파리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파티시에로 일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제 인생이 바뀌는 만남이 있었죠. 프랑스에 유학 온 한국인 남성 지훈 씨를 만났어요.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제가 만든 타르트 타틴을 먹고 감탄했어요. 프랑스 디저트는 정말 예술이네요 라고 말하던 그의 미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리는 금방 가까워졌고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는 한국의 음식과 문화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고 저는 그의 이야기에 매료되었죠. 3년간의 연애 끝에 지훈 씨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고 했죠. 저희는 장거리 연애를 시작했어요. 매일 영상통화를 하며 서로의 일상을 공유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거리의 벽은 높아만 갔어요. 어느 날 지훈 씨가 제안했어요. 소피, 한국에 한번 와볼래? 내 가족과 고향을 소개하고 싶어. 그의 제안에 설레는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3시간의 비행 끝에 처음 밟은 한국 땅. 인천공항의 현대적인 모습에 놀랐어요. 프랑스와는 다른 공기, 다른 언어, 다른 풍경.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서울에서 며칠을 보낸 후 지훈 씨는 저를 그의 고향인 논산으로 데려갔어요. 우리 부모님이 딸기 농사를 지으셔. 한국에서 논산 딸기는 최고로 유명해. 그의 말에 농장에 대한 기대가 생겼어요. 프랑스의 포도밭과 비슷할까?
하지만 도착한 곳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비닐하우스가 늘어선 풍경, 새벽부터 일하시는 부모님들, 흙먼지. 솔직히 말하면 첫인상은 좋지 않았어요.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 수 있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훈 씨의 부모님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지만 언어의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대화는 쉽지 않았어요. 첫날 저녁 시어머니께서 딸기를 내놓으셨어요. 우리가 직접 기른 딸기야. 한번 먹어봐. 예의상 한 개를 집어들었는데 그 순간 제 인생이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함과 향기. 프랑스에서 먹던 딸기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게 진짜 딸기구나. 다음 날 아침 저는 호기심에 비닐하우스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께서 딸기를 수확하고 계셨죠. 도와드릴까요? 제 서툰 한국어의 시어머니는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처음으로 딸기를 따면서 저는 이 작은 열매 안에 담긴 정성과 노력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일주일간의 논산 방문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했던 농촌 생활이 점점 매력적으로 다가왔죠. 특히 직접 기른 농산물을 식탁에 올리는 그 자부심과 행복감은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저는 파리에서의 제 경력과 생활을 포기할 수 없었고 지훈 씨도 한국에서의 그의 삶이 있었죠. 헤어지기 아쉬운 마음으로 프랑스로 돌아왔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논산의 딸기밭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파리로 돌아온 후 저는 여전히 고급 레스토랑에서 일했지만 마음은 항상 한국에 가 있었어요. 지훈 씨와의 장거리 연애는 계속되었고 우리는 서로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렸어요. 지훈 씨가 회사의 프랑스 지사로 파견 근무를 오게 된 것이죠. 소피, 2년 동안 파리에서 함께 지낼 수 있어. 그의 목소리에서 설렘이 느껴졌어요. 저도 너무 기뻤죠. 드디어 우리는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지훈 씨가 파리에 도착한 날 우리는 오랜 기다림 끝에 재회의 기쁨을 만끽했어요. 파리에서의 인연은 마치 꿈 같았어요. 우리는 결혼했고 작은 아파트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죠. 저는 레스토랑에서 계속 일했고 지훈 씨는 프랑스 지사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주말이면 함께 파리의 거리를 거닐거나 근교로 여행을 떠났죠. 때로는 제 고향인 보르도의 포도밭도 방문했어요. 하지만 지훈 씨의 파견 기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우리는 미래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눴죠. 소피, 한국으로 같이 가는 건 어때? 지훈 씨의 제안에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프랑스에서의 제 경력, 친구들, 가족, 모든 것을 두고 낯선 나라로 간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던 중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지훈, 당신의 부모님 농장에서 딸기로 디저트를 만들어 볼까? 파리의 제 주방에서 논산 딸기를 활용한 디저트를 실험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신선한 논산 딸기를 구할 수는 없었지만 최대한 비슷한 품종을 찾아 실험했죠. 결과는 놀라웠어요. 딸기 타르트, 딸기 무스, 딸기 마카롱. 모든 디저트가 예상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특히 프랑스 친구들의 반응이 좋았죠. 이게 한국 딸기로 만든 거라고? 정말 맛있네. 그들의 반응을 보며 한국 딸기의 가능성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파견 기간이 끝나갈수록 저는 한국행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프랑스에서의 내 경력을 포기하는 건 어렵지만 한국에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마침내 결심을 굳히고 지훈 씨에게 말했어요. 한국에서 새 출발을 해볼게요. 한국행을 결정한 후 저는 프랑스 요리와 제과에 대한 모든 지식을 더 깊이 공부했어요. 딸기를 활용한 다양한 레시피를 연구하고 한국어도 열심히 배웠죠. 지훈 씨는 제 결정에 감사해하며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드디어 파견 기간이 끝나고 우리는 함께 한국으로 향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처음과는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는 관광객이 아니라 이곳에서 살아갈 사람으로서 한국 땅을 밟은 거니까요.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지만 지훈 씨의 손을 꼭 잡고 첫걸음을 내딛었어요. 서울에서의 적응 기간을 거친 후 우리는 논산으로 향했어요. 시부모님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잘 왔다, 소피야. 이제 우리 식구가 됐구나. 시어머니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났어요. 낯선 땅에서의 시작이 두렵지 않게 느껴졌죠.
그런데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부모님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수십 년간의 농사일로 허리와 무릎이 안 좋으셨죠. 이제 나이도 있고 농사일을 줄여야 할 것 같아. 시아버지의 말씀에 지훈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날 밤 저는 지훈 씨에게 제안했어요. 우리가 농사를 이어받는 건 어떨까요? 지훈 씨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정말이야? 파리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일하던 네가 농사를 짓겠다고?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당신 부모님의 노력을 이어가고 싶어요. 다음 날 우리는 시부모님께 우리의 결정을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반대하셨죠. 소피야, 농사는 힘들어. 너는 도시에서 자란 아이인데. 하지만 저의 진심을 알게 되신 후 시부모님은 감동하셨어요. 정말 고맙다, 소피야. 우리 딸기밭을 이어갈 수 있게 되어 기쁘구나. 그렇게 우리의 농부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었어요. 새벽에 일어나 딸기를 수확하고 비닐하우스를 관리하고 판매까지. 하지만 시부모님의 지도와 지훈 씨의 도움으로 조금씩 적응해 나갔어요. 농사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저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어요. 지훈, 우리 딸기로 디저트를 만들어 판매하면 어떨까? 파리에서의 경험을 살려 논산 딸기를 활용한 프랑스식 디저트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타르트, 무스, 파블로바. 다양한 디저트를 실험했죠. 지훈 씨는 제 아이디어에 적극 동참했어요. 그럼 농장 한쪽에 작은 카페를 만들어 볼까? 우리는 비닐하우스 옆에 작은 컨테이너를 들여놓고 그곳을 카페로 꾸몄어요. 테이블 몇 개와 의자, 간단한 주방 시설을 갖췄죠. 이름은 소피의 딸기 정원으로 지었어요. 처음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논산의 시골 한복판에 프랑스식 디저트를 파는 카페라니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어려웠죠. 하지만 지역신문에 우리 이야기가 실리면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프랑스 여성이 논산에서 딸기 디저트를 만든다는 제목의 기사였죠. 기사가 나간 후 호기심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늘었어요. 처음에는 외국인이 만든 음식이 맛있을까? 라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었지만 한번 맛본 손님들은 대부분 단골이 되었어요. 소피 씨, 이 딸기 타르트 정말 맛있어요. 내일 또 올게요. 카페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면서 지훈 씨는 농사 방식에도 변화를 주기 시작했어요. 기존의 관행농법 대신 친환경 농법을 도입하고 스마트팜 시스템을 설치했죠. 소피, 이렇게 하면 더 건강한 딸기를 재배할 수 있어. 또 노동력도 줄일 수 있고. 저도 제 분야에서 노력했어요. 프랑스에서 배운 제과 기술을 한국 재료와 결합해 새로운 디저트를 개발했죠. 특히 인기 있었던 것은 딸기 크럼블 타르트였어요. 논산 딸기의 신선함과 프랑스 타르트의 버터향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디저트였죠. 하지만 모든 일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첫 해 농사에서 병충해로 인해 딸기의 절반을 잃었고 카페 운영도 시행착오의 연속이었어요. 때로는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라는 의문이 들기도 했죠. 특히 언어 문제로 인한 오해와 문화적 차이는 큰 어려움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프랑스 출신 여성이 논산에서 딸기 농사를 짓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취재가 가능할까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지훈 씨의 권유로 인터뷰에 응하게 되었어요. 방송이 나간 후 우리 농장과 카페는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어요. 주말이면 서울에서도 손님들이 찾아왔고 온라인으로 딸기와 디저트 주문이 쇄도했죠. 소피, 우린 이제 농사만 지을 게 아니라 브랜드를 만들어야 할 것 같아. 지훈 씨의 말에 동의했어요. 우리는 소피의 딸기 정원이라는 브랜드로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어요. 논산 딸기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들 마이너스 잼, 드라이 딸기, 디저트 키트 등을 개발했죠. 특히 SNS 마케팅에 힘을 썼어요. 제가 프랑스어와 영어로 콘텐츠를 올리면서 외국인들의 관심도 끌게 되었죠. 스트로베리 파밍 코리어? 인트러스팅. 외국인들의 댓글이 늘어나면서 우리 농장은 국제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했어요. 특히 프랑스 친구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소피, 네가 한국에서 이런 성공을 이룰 줄 누가 알았겠어? 성공이 커질수록 책임감도 커졌어요. 우리는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하게 되었고 그들 대부분은 지역 주민들이었어요. 소피 씨 덕분에 우리 동네가 활기를 찾았어요. 그들의 말에 보람을 느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중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해 겨울 기록적인 한파가 찾아왔고 난방 시스템의 고장으로 비닐하우스 내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어요. 하룻밤 사이에 딸기 모종의 절반 이상이 동사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아침에 비닐하우스에 들어섰을 때 그 광경을 보고 눈물이 났어요. 몇 개월 동안 정성껏 키운 딸기들이 시들어 있었죠. 지훈 씨도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어요. 이러면 올해 농사는 거의 망친 거나 다름없어. 경제적인 타격도 컸어요. 온라인 주문은 취소해야 했고 카페도 한동안 문을 닫아야 했죠. 대출금 상환 시기도 다가오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훈? 밤마다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위기 속에서 우리를 구한 건 지역 사회의 도움이었어요. 소문을 들은 인근 농가들이 모종을 나눠주셨고 단골 손님들은 미리 결제를 해주시며 응원해주셨어요. 소피 씨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었어요. 지훈 씨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밤낮으로 새로운 모종을 심고 비닐하우스 시스템을 개선했어요. 이번 일을 교훈 삼아 더 튼튼한 농장을 만들자, 소피. 그의 긍정적인 에너지에 저도 힘을 얻었어요. 그러던 중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주변 대형 농가에서 우리와 비슷한 컨셉의 카페를 열었고 가격 경쟁까지 시작된 거예요. 소피의 딸기 정원은 비싸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손님도 줄어들었어요. 깊은 고민 끝에 저는 전략을 바꾸기로 했어요. 우리는 가격 경쟁을 하지 말고 품질과 특별함으로 승부해야 해. 저는 더 다양한 프랑스식 디저트를 개발하고 체험 프로그램도 시작했어요. 직접 딸기를 따고 디저트를 만들어 보세요 라는 컨셉으로요. 새로운 시도는 성공적이었어요. 체험 프로그램은 특히 가족 단위 손님들에게 인기가 있었죠.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경쟁자들이 따라할 수 없는 우리만의 강점을 찾은 거죠. 하지만 가장 큰 위기는 따로 있었어요. 제가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죠. 특히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어려웠어요.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가 쌓이고 언어 문제로 소통도 원활하지 않았어요. 왜 프랑스식으로만 하려고 해? 이 시어머니의 말씀에 상처를 받기도 했죠. 지훈 씨와의 관계도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서로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니 사소한 일로 다투는 일이 잦아졌죠. 당신은 내 마음을 몰라. 당신도 내 고충을 이해 못해. 때로는 프랑스로 돌아갈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소피야, 너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 긴장된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따라갔어요. 시어머니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셨어요. 이건 내가 처음 이 마을에 시집 왔을 때 사진이야.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시어머니도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었다고 해요. 시댁과의 갈등, 농사일의 어려움. 제가 겪고 있는 모든 것을 시어머니도 경험했던 거죠. 나도 처음엔 도망가고 싶었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견뎌냈지. 소피야, 넌 나보다 훨씬 강해. 시어머니의 이야기는 제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와 저는 더 가까워졌어요. 저는 한국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제 프랑스식 디저트 만드는 법을 배우셨죠. 소피야, 이 타르트 정말 맛있구나. 나도 만들 수 있을까? 물론이죠, 어머니. 함께 만들어봐요. 지훈 씨와의 관계도 회복되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 나갔어요. 소피, 내가 한국에서 이렇게 잘 적응해줘서 고마워. 내가 더 노력할게. 지훈 씨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위기를 함께 극복하면서 우리 가족은 더 단단해졌어요. 농장도 서서히 회복되었고 카페도 다시 활기를 찾았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이제 진정한 한국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물론 여전히 프랑스 악센트가 강한 한국어를 구사하지만 마음만은 이미 한국 사람이 되어 있었죠. 농장 생활이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저는 한국 농업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한국의 농업 기술은 제가 알던 프랑스의 그것과는 많이 달랐죠. 특히 비닐하우스 재배 방식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지훈 씨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새로운 재배법을 배워왔어요. 토양 관리부터 수분 조절까지 더 나은 방법들을 우리 농장에 적용하기 시작했죠.
소피, 이렇게 하면 딸기가 더 달콤해질 거야. 크기도 균일하게 나오고. 처음에는 이런 기술들이 낯설었지만 곧 그 효과에 놀랐어요. 프랑스의 전통적인 농업 방식과는 다른 점이 많았죠. 이렇게 세심하게 농사를 짓다니. 프랑스 농부들도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아요.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는 조금씩 더 나은 품질의 딸기를 재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농업기술센터에서 주최하는 지역 농산물 품평회에 참가해보라는 제안을 받았어요. 소피 씨의 이야기가 다른 농부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자신이 없었지만 지훈 씨의 격려로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품평회를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 딸기의 장점을 어떻게 보여줄지 고민했어요. 다른 농가들은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있었지만 우리는 아직 초보였으니까요. 그래도 우리 딸기만의 특별함이 있을 거야. 지훈 씨의 말에 용기를 얻었어요. 품평회 당일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딸기를 선보였어요. 저는 프랑스에서 온 새내기 농부입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정성을 다해 기른 딸기입니다. 서툰 한국어로 설명했지만 진심이 전해졌는지 심사위원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어요. 신인상을 받게 된 거예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이렇게 열심히 농사 짓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라는 평가를 받았죠. 작은 성취였지만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어요. 이제 저도 진짜 농부로 인정받은 것 같은 기분이었으니까요. 품평회 이후 우리 농장은 지역 내에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인근 주민들의 방문이 늘었죠. 프랑스 사람이 딸기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구경 왔어요. 그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에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방문객들에게 우리 딸기를 맛보게 하고 제 경험담도 나눴어요. 한국의 딸기는 정말 맛있어요.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달콤한 딸기를 맛보기 어려워요. 제 진심 어린 칭찬에 사람들은 뿌듯해하며 더 관심을 보였죠. 이 작은 입소문이 퍼지면서 주말이면 농장을 찾는 손님들이 늘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었지만 점차 우리 딸기를 사러 오는 단골들이 생겼죠. 소피 씨의 딸기는 정말 특별해요. 다른 딸기와 뭔가 달라요. 이런 반응에 용기를 얻어 저는 작은 시도를 해봤어요. 비닐하우스 옆에 간이 테이블을 놓고 딸기로 만든 간단한 디저트를 제공하기 시작했죠. 제가 파리에서 배웠던 레시피들을 활용해 딸기 타르트, 딸기 무스 등을 만들었어요. 와, 이런 디저트는 처음 먹어봐요. 손님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어요. 특히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죠. 엄마, 다음 주에 또 와요. 아이들의 순수한 기쁨을 보며 저도 행복해졌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간이 카페를 운영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죠. 위생 허가부터 세금 문제까지 저희가 몰랐던 많은 규제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복잡한 줄 몰랐네. 지훈 씨도 당황한 모습이었어요. 또한 기존 농사일과 카페 운영을 병행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새벽에 일어나 딸기를 수확하고 오전에는 비닐하우스 관리, 오후에는 카페 운영.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바빴죠.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때로는 의문이 들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손님이 제안을 해주셨어요. 소피 씨, 정식으로 카페를 차리는 건 어때요? 이렇게 맛있는 디저트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해요. 그 말을 듣고 지훈 씨와 진지하게 의논하기 시작했어요. 소피, 정말 카페를 차리고 싶어? 지훈 씨의 질문에 저는 고민했어요. 더 많은 일, 더 많은 책임.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답이 있었죠. 네, 해보고 싶어요. 우리 딸기로 만든 디저트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보이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는 본격적인 카페 준비를 시작했어요. 농장 근처에 작은 공간을 임대하고 필요한 장비들을 구입했죠. 인테리어는 최대한 심플하게 하지만 프랑스의 감성을 담아 꾸몄어요. 이름은 소피의 딸기 정원으로 정했죠. 카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산 부족, 인허가 문제, 장비 선택의 어려움. 하지만 지역 주민들과 농업기술센터의 도움으로 조금씩 극복해 나갔어요. 소피 씨가 우리 지역에 이런 특별한 장소를 만들어준다니 기대돼요. 드디어 소피의 딸기 정원 개업일.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어요. 과연 손님들이 올까 걱정했는데 놀랍게도 개업 첫날부터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어요. 품평회에서 저를 보셨던 분들, 입소문을 들은 지역 주민들,
그리고 호기심 많은 관광객들까지. 소피 씨, 이 딸기 타르트 정말 맛있어요. 프랑스 디저트를 논산에서 먹다니 신기해요. 손님들의 칭찬에 가슴이 뿌듯했어요. 특히 시어머니께서 친구들을 모시고 오셔서 자랑하시는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죠. 우리 며느리가 만든 거예요. 어때요? 맛있죠? 카페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면서 농사와 카페를 병행하는 일상이 새롭게 정착되었어요. 아침에는 농장 일을, 오후에는 카페 운영을. 힘들었지만 보람찼죠. 무엇보다 제가 프랑스에서 배운 기술과 한국의 농산물이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기뻤어요. 카페 오픈 6개월 차 기쁜 소식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임신한 거예요. 지훈, 우리 곧 부모가 돼요. 예상치 못한 소식에 지훈 씨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새 생명의 탄생은 우리에게 축복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고민거리가 되었죠. 농사일과 카페 운영, 그리고 육아까지. 어떻게 다 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어요. 특히 농사일은 임신 중에 하기 힘든 육체 노동이 많았고 카페 운영도 오래 서 있어야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다행히 시부모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요. 소피야, 내 건강이 제일 중요해. 농사일은 우리가 할 테니 걱정 말고 쉬어. 시어머니의 따뜻한 배려에 감동했어요. 지훈 씨도 더 많은 일을 떠맡았고 카페에는 아르바이트생을 한 명 더 고용했죠. 임신 기간 동안 저는 카페 메뉴를 다양화하는 데 집중했어요. 딸기 디저트뿐만 아니라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여러 메뉴를 개발했죠. 논산의 배, 멜론, 토마토 등을 활용한 프랑스식 디저트와 샐러드. 손님들의 반응도 좋았어요. 출산이 가까워지면서 카페 운영 시간을 줄이고 예약제로 전환했어요. 하루에 몇 시간만 문을 열었지만 오히려 한정판 효과가 생겨서 더 많은 예약이 들어왔죠. 소피의 딸기 정원은 가기 힘든 곳이라는 입소문이 나면서 오히려 인기가 더 올라갔어요. 그렇게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고 산후 조리 기간 동안 카페는 잠시 문을 닫았어요. 처음 육아를 경험하며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시어머니의 도움으로 한국식 육아를 배워갔죠. 소피야, 한국에서는 이렇게 아기를 돌봐. 프랑스와는 좀 다를 거야. 출산 3개월 후 카페를 다시 열었어요. 이번에는 아기를 위한 공간도 마련했죠. 한쪽에 아기 침대와 놀이 공간을 만들고 수유실도 갖췄어요. 이런 변화는 오히려 젊은 엄마들에게 인기를 끌었어요. 아기와 함께 와도 편안하게 있을 수 있어서 좋아요. 그런데 카페가 다시 안정을 찾아갈 무렵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해 겨울 기록적인 한파가 찾아왔고 난방 시스템의 고장으로 비닐하우스 내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어요. 하룻밤 사이에 딸기 모종의 상당수가 얼어버렸죠. 어떻게 이런 일이? 아침에 비닐하우스에 들어섰을 때 그 광경을 보고 눈물이 났어요. 몇 개월 동안 정성껏 키운 딸기들이 시들어 있었죠. 지훈 씨도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어요. 이러면 올해 농사는 많이 어려워질 거야. 경제적인 타격도 컸어요. 카페에 제공할 딸기가 부족해지니 메뉴도 제한적으로 바꿔야 했죠. 손님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지만 실망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딸기 타르트가 없다니 아쉽네요. 매출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위기 속에서 우리를 구한 건 지역 사회의 도움이었어요. 소문을 들은 인근 농가들이 딸기를 나눠주셨고 단골 손님들은 딸기가 없어도 소피 씨의 카페를 응원해요 라며 꾸준히 찾아주셨어요. 그들의 따뜻한 마음이 큰 힘이 되었죠. 지훈 씨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밤낮으로 남은 모종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고 농업기술센터의 도움을 받아 비닐하우스 시스템을 개선했어요. 이번 일을 교훈 삼아 더 튼튼한 농장을 만들자 소피. 그의 긍정적인 에너지에 저도 힘을 얻었어요. 한편 카페 운영에도 변화를 주기 시작했어요. 딸기 외에도 다양한 제철 과일과 채소를 활용한 메뉴를 개발했죠.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어. 지훈 씨의 말처럼 이 위기는 오히려 우리 카페의 메뉴를 다양화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특히 인기 있었던 것은 계절의 맛 시리즈였어요. 봄에는 딸기, 여름에는 수박과 멜론, 가을에는 배와 사과, 겨울에는 귤과 레몬. 그때그때 구할 수 있는 제철 과일로 디저트를 만들었죠. 이런 변화에 손님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오히려 메뉴가 더 다양해져서 좋아요. 매번 올 때마다 새로운 맛을 경험할 수 있어 재미있어요. 손님들의 격려에 용기를 얻으며 우리는 천천히 위기를 극복해 나갔어요.
그러던 중 또 다른 도전이 찾아왔어요. 주변에 비슷한 컨셉의 카페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소피의 딸기 정원과 비슷하지만 더 싸다는 광고 문구도 보였죠.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곧 이것이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임을 깨달았어요. 경쟁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뿐이야. 지훈 씨의 말에 동의했어요. 우리는 가격 경쟁 대신 품질과 특별한 경험에 더 집중하기로 했죠. 제가 프랑스에서 배운 정통 제과 기술, 지훈 씨의 농사 노하우, 그리고 우리 가족의 이야기. 이 모든 것이 우리만의 경쟁력이었으니까요. 새로운 시도로 쿠킹 클래스를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소규모로 진행하는 프랑스 디저트 만들기 수업이었죠. 직접 딸기를 따고 타르트를 만들어 보세요. 체험형 프로그램은 특히 가족 단위 손님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또한 저는 시어머니께 한국 전통 음식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떡, 한과, 식혜. 이런 전통 디저트에 프랑스식 터치를 더한 퓨전 디저트도 개발했죠. 딸기 화전, 배식혜 무스 같은 메뉴는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위기를 함께 극복하면서 우리 가족은 더 단단해졌어요. 농장도 서서히 회복되었고 카페도 다시 활기를 찾았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제가 더 성장했다는 점이에요. 이제는 단순한 외국인 농부가 아니라 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게 되었으니까요. 농장과 카페 운영 3년 차,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어요. 지역 농업협동조합에서 저희를 찾아온 거예요. 소피 씨의 이야기와 경험을 다른 농부들과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젊은 농부들에게 좋은 영감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어요. 제가 아직 경험이 많지 않은데 다른 분들께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지훈 씨의 격려로 용기를 냈어요. 소피, 내 이야기는 특별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시작된 농부의 대화 프로그램. 매월 한 번 저는 우리 카페에서 지역 농부들과 만남을 가졌어요. 프랑스의 농업과 한국의 농업을 비교하고 제가 경험한 어려움과 극복 과정을 솔직하게 나눴죠. 저도 처음에는 많이 두려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보이더라고요. 놀랍게도 이 모임은 점점 인기를 얻었어요. 처음에는 몇 명 안 되던 참가자가 점점 늘어났고 다른 지역에서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생겼죠. 특히 귀농을 꿈꾸는 도시 사람들이 많이 참여했어요. 소피 씨처럼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이런 활동을 통해 우리 농장과 카페는 단순한 사업장을 넘어 지역 사회의 중요한 장소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지역 행사에 초대받거나 학교 현장 학습 장소로 선정되기도 했죠. 아이들에게 농업의 중요성과 다문화의 아름다움을 함께 가르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던 중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최하는 농촌 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공모전에 참가해보라는 제안을 받았어요. 소피 씨의 사례는 농업과 식품, 관광, 교육을 융합한 좋은 예시입니다. 망설임 끝에 도전하기로 했죠.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동안의 우리 여정을 정리해봤어요. 프랑스에서 온 제과사가 한국 농부가 되어 딸기 농사와 카페를 병행하며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이야기. 글로 정리하니 저도 새삼 감회가 새로웠어요. 지훈, 이렇게 보니 우리가 정말 많은 일을 해왔네요. 제 말에 지훈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소피. 우리는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어. 앞으로도 함께 더 멋진 이야기를 만들어가자. 공모전 결과 우리는 장려상을 수상했어요. 국내 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는 평가를 받았죠. 이 수상은 저희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주었고 또 다른 기회의 문을 열어주었어요. 수상 이후 여러 언론에서 취재 요청이 왔어요. 지역 신문부터 전국 방송까지. 저희 이야기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셨죠. 프랑스에서 온 농부, 한국 농촌에 새바람을 일으키다라는 제목의 기사는 특히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방송 출연도 몇 차례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정말 긴장되었어요. 서툰 한국어로 전국 방송에 나온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죠. 하지만 저의 진심이 전달되었는지 많은 시청자들이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소피 씨의 이야기에 감동받았어요. 농촌의 희망이 보이네요. 이런 관심 덕분에 우리 카페는 더 많은 손님들로 북적이게 되었어요. 주말이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도 볼 수 있었죠. 기쁜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부담도 컸어요. 지훈,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고민 끝에 우리는 조금씩 시설을 확장하기로 했어요. 카페 옆 공간을 더 임대해 좌석을 늘리고 직원도 한 명 더 고용했죠. 하지만 무리한 확장은 하지 않기로 했어요. 우리의 가치는 양이 아니라 질에 있으니까. 지훈 씨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했어요. 이런 변화 속에서도 저희는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여전히 아침에는 농사일을 하고 오후에는 카페를 운영했죠. 때로는 몸이 힘들 때도 있었지만 손님들의 미소를 볼 때마다 모든 피로가 사라졌어요. 소피 씨, 오늘도 딸기 타르트 맛있어요. 또한 우리는 지역 사회에 더 많이 기여하기 위해 딸기 장학금을 만들었어요. 농업에 관심 있는 지역 학생들에게 작은 장학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었죠. 우리가 받은 도움을 다시 돌려주고 싶어요. 이 프로그램은 지역 주민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이렇게 농장과 카페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면서 저는 또 다른 도전을 시작했어요. 바로 농부의 식탁이라는 요리책 집필이었죠. 논산의 제철 농산물로 만드는 프랑스식 요리와 디저트 레시피를 담은 책이었어요. 한국의 식재료로 만드는 프랑스 요리, 프랑스 기술로 살리는 한국의 맛. 책을 쓰는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농사일과 카페 운영, 육아까지 병행하면서 글을 쓰는 것은 정말 도전이었죠. 하지만 지훈 씨와 시부모님의 도움으로 조금씩 진행할 수 있었어요. 소피야, 내 이야기가 책으로 나온다니 정말 자랑스럽다. 1년여의 작업 끝에 드디어 책이 출간되었어요. 출판사의 예상보다 훨씬 좋은 반응이었죠. 특히 농업에 관심 있는 젊은 층과 요리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소피 씨의 책을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도전해보려고요. 책의 성공으로 저는 여러 강연 요청도 받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국어로 말하는 것이 두려웠지만 점점 자신감이 생겼어요. 저는 프랑스에서 온 농부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 마음은 한국인입니다. 이런 활동을 하면서도 우리 가족의 일상은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농장 일을 하고 아이를 돌보고 카페를 운영하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죠. 특히 아이가 자라면서 농장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큰 기쁨이었어요. 엄마, 이 딸기 따도 돼요? 서툰 한국어와 프랑스어가 섞인 아이의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우리 아이는 두 나라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며 자라고 있었죠. 가끔은 프랑스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있었지만 이제 논산은 제 진정한 집이 되어 있었어요. 농장과 카페 운영 5년 차, 우리 가족에게 또 다른 기쁜 소식이 찾아왔어요. 둘째 아이를 가진 거예요. 지훈, 우리 가족이 또 늘어나네요. 첫째 때보다는 여유가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변화가 필요했죠. 이번에는 임신 기간 동안 무리하지 않기로 했어요. 농장 일은 최소화하고 카페 운영도 직원들에게 더 많은 책임을 맡겼죠. 소피, 건강이 최우선이야. 다른 건 다 함께 해결할 테니 걱정 마. 지훈 씨의 배려에 감사했어요. 이 시기에 우리는 농장 운영 방식에도 변화를 주기 시작했어요. 농업기술센터의 도움을 받아 더 효율적인 재배 방식을 도입했고 친환경 농법에도 관심을 가졌죠. 소피, 이렇게 하면 더 건강한 딸기를 재배할 수 있어. 우리 아이들에게도 좋은 환경을 물려주자. 건강한 딸딸이를 출산한 후 우리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이제 우리는 네 식구가 되었고 카페 한쪽에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더 커졌죠. 손님들 중에는 아이를 데리고 오는 가족들이 많아졌고 자연스럽게 가족 친화적 카페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저희에게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어요. 지역 교육청에서 다문화 이해 교육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이었죠. 소피 씨의 경험이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수락했어요. 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첫 수업, 아이들의 호기심 가득한 눈빛이 아직도 생생해요. 프랑스는 어때요? 딸기 농사는 어렵지 않아요? 한국어 배우기 힘들었어요? 질문 세례에 웃음이 나왔죠. 저는 최대한 솔직하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많이 두려웠어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갔더니 이제는 이곳이 제 고향처럼 느껴져요. 아이들의 진지한 눈빛을 보며 제 이야기가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랐어요. 이 수업은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학교에서 학교로 소문이 퍼져 여러 교육기관에서 초청이 들어왔죠. 저는 시간이 허락하는 한 이런 활동에 참여했어요.
다문화 사회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교육 활동을 하면서 저 자신도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제 경험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죠. 지훈, 이제야 제가 진정한 문화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육 활동이 알려지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 다문화 홍보대사로 위촉 제안을 받았어요. 이 역할은 한국 농촌에 정착한 외국인들을 돕고 다문화 농가의 성공 사례를 알리는 일이었죠.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쁠 것 같아요. 홍보대사 활동을 하면서 저는 전국 각지의 다문화 농가를 방문했어요.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다양한 나라에서 온 분들이 한국 농촌에서 새 삶을 일구고 있었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더 큰 용기와 영감을 얻었어요. 소피 씨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필리핀에서 온 한 여성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뿌듯했죠. 이런 활동을 하는 동안에도 우리 농장과 카페는 꾸준히 성장했어요. 이제는 지역의 명소로 자리 잡았고 주말이면 전국에서 손님들이 찾아왔죠. 소피의 딸기 정원은 꼭 한번 가봐야 하는 곳이래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책임감도 커졌어요. 성공이 커질수록 유혹도 많아졌어요. 프랜차이즈 제안, 대형 매장 입점 제안 등 여러 기회가 찾아왔죠. 하지만 우리는 신중하게 결정했어요. 우리의 가치는 규모가 아니라 진정성에 있어. 무리한 확장은 하지 말자. 지훈 씨와 의견이 일치했어요. 대신 우리는 품질과 경험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했어요. 더 다양한 품종의 딸기를 재배하고 시즌 한정 메뉴를 개발했죠. 특히 농장에서 식탁까지라는 컨셉으로 손님들이 직접 딸기를 따서 요리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했어요. 이런 노력이 인정받아 한국관광공사 추천 농촌 체험 관광지로 선정되기도 했어요.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주 찾아오게 되었죠. 특히 프랑스 관광객들이 오면 저는 그들의 언어로 한국 농촌의 매력을 소개했어요. 한국의 농촌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아름다워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아이들도 자라고 있었어요. 첫째는 이제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둘째도 말을 배우기 시작했죠. 두 아이 모두 한국어와 프랑스어를 자유롭게 구사했어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 프랑스어로 뭐라고 하는지 알려달래. 아이들이 두 문화 사이에서 자라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이런 환경이 그들에게 큰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프랑스의 개방적인 사고방식과 한국의 부지런함과 정. 두 문화의 장점을 배우며 자라는 아이들이 자랑스러웠죠. 농장과 카페 운영 7년 차, 우리에게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어요. 지훈 씨의 부모님께서 완전히 은퇴하시기로 한 거예요. 소피야, 지훈아, 이제 너희가 모든 걸 맡아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시아버지의 말씀에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부모님께서는 농장 옆에 작은 집을 지으셨고 우리 가족은 본가로 이사했어요. 더 넓은 공간에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게 되었죠. 시부모님은 여전히 가끔 농장 일을 도와주셨지만 대부분의 결정권은 우리에게 넘어왔어요. 이런 변화는 우리에게 더 큰 자유와 동시에 더 큰 책임을 의미했어요. 이제 진짜 우리 농장이 되었네. 지훈 씨의 말에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기쁨과 두려움이 교차했죠.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지만 그동안의 경험이 자신감을 주었어요. 그런데 독립적으로 농장을 운영하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치 못한 도전이 찾아왔어요. 대형 유통업체에서 납품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소피 농장의 딸기를 저희 전국 매장에서 판매하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기뻤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딸기를 맛볼 수 있고 안정적인 판로도 확보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계약 조건을 자세히 보니 여러 고민이 생겼어요. 대량 생산을 위해 농장을 확장해야 했고 가격도 상당히 낮게 책정되어 있었죠. 이 제안을 두고 지훈 씨와 오랜 시간 의논했어요. 소피, 이건 큰 기회야. 하지만 우리의 가치와 맞는지도 고민해봐야 해.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더 많은 딸기를 생산하기 위해 품질을 타협해야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었죠. 결국 우리는 그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어요. 대신 우리만의 방식으로 성장하기로 했죠. 우리는 대형 농장이 아니라 품질과 진정성을 중시하는 작은 농장으로 남고 싶어요. 이런 결정이 옳은지 때때로 의문이 들기도 했지만 마음은 편안했어요.
이 결정 이후 우리는 오히려 더 집중된 방향으로 나아갔어요. 프리미엄 딸기 시장에 더 초점을 맞추고 지역 고급 레스토랑과의 협업을 강화했죠. 소피의 딸기 정원 딸기로 만든 디저트라는 이름으로 여러 레스토랑의 메뉴에 등장하게 되었어요. 또한 우리는 농장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켰어요. 어린이 농부학교, 성인을 위한 주말 농장, 외국인을 위한 한국 농업,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했죠. 이런 활동을 통해 우리는 단순한 농장이 아니라 교육과 체험의 장이 되어갔어요. 이런 변화 속에서 저는 제 역할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단순히 프랑스에서 온 농부가 아니라 두 문화를 연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적 가교 역할이 더 중요하게 느껴졌죠.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 끝에 저는 다문화 농업인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한국 농촌에 정착하려는 외국인들을 돕는 프로그램이었죠. 매월 한 번 우리 농장에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 경험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도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언어의 장벽, 문화적 차이, 농사일의 어려움.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열려요. 제 이야기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용기를 얻었어요. 특히 결혼으로 한국에 온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했죠. 이 프로그램은 생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관심을 보이며 지원 의사를 밝혔고 여러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작했죠. 소피 씨의 활동이 많은 다문화 가정에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면서 저는 제가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이제는 이곳에서 제자리를 찾았다는 느낌이 들었죠. 이제 이곳이 제 고향입니다. 그런데 이런 활동이 알려지면서 뜻밖의 제안을 받게 되었어요. 한 출판사에서 제 이야기를 책으로 내자는 제안이었죠. 소피 씨의 경험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제 이야기가 그렇게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주변 분들의 격려와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어요 라는 말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렇게 시작된 책 작업. 프랑스에서의 생활, 한국과의 첫 만남, 농부가 되기로 한 결정, 문화적 충돌과 적응 과정, 그리고 지금의 삶까지. 모든 이야기를 솔직하게 풀어냈어요. 글을 쓰는 과정에서 저 자신도 제 여정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죠. 책이 출간되고 예상보다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한국의 외국인 농부라는 제목의 이 책은 특히 다문화 가정과 귀농을 꿈꾸는 도시인들에게 인기가 많았죠. 소피 씨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도전해보려고요. 책의 성공으로 여러 강연 요청도 받게 되었고 방송 출연 기회도 늘어났어요. 하지만 저는 항상 본업인 농사와 카페 운영을 우선시했어요.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직접 경험한 것들 뿐이에요. 그리고 그 경험은 매일 농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농장과 카페 운영 10년 차, 우리 가족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아이들은 쑥쑥 자라서 이제 초등학생이 되었고 농장과 카페는 지역의 명소로 완전히 자리 잡았죠. 무엇보다 큰 변화는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이제 저는 완전히 이곳에 뿌리를 내렸다고 느꼈어요. 10주년을 맞아 우리는 작은 기념 행사를 계획했어요. 지훈, 우리가 여기서 10년을 살았다니 믿어지세요? 처음 왔을 때의 제 모습을 생각하니 웃음이 나왔어요. 그때는 비닐하우스를 보고 깜짝 놀랐던 프랑스 여성이었는데 이제는 직접 농사를 짓는 농부가 되었으니까요. 기념 행사는 우리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였어요. 시부모님, 지역 주민들, 단골 손님들,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죠. 여러분 덕분에 저희가 이곳에서 10년을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새로운 계획도 발표했어요. 딸기 다품종 재배 실험과 농촌교육센터 건립 계획이었죠. 앞으로도 우리는 더 나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농업의 가치를 나누고 싶습니다. 특히 농촌교육센터는 제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프로젝트였어요. 농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 귀농을 준비하는 도시인들, 한국에 정착하려는 외국인들을 위한 교육 공간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농업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자 문화입니다. 이런 가치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행사가 끝난 후 지훈 씨와 저는 딸기밭을 거닐며 지난 10년을 돌아봤어요. 소피, 후회 없어? 지훈 씨의 질문에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전혀요. 오히려 감사해요. 당신 덕분에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어요. 한국에서의 10년. 처음에는 두렵고 낯설었던 이곳이 이제는 내 진정한 집이 되었다. 흙을 만지고 딸기를 키우고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이 삶이 내게는 최고의 선물이다. 앞으로의 10년도 기대된다. 다음 날 아침 늘 그랬듯이 저는 새벽에 일어나 비닐하우스로 향했어요. 붉게 익은 딸기들이 반짝이는 모습을 보며 이 모든 것이 꿈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파리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일하던 제가 이제는 한국의 농부가 되어 있다니. 하지만 이건 꿈이 아니라 제가 선택한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이 선택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택이었죠. 한국의 농촌에서 저는 단순히 농산물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 새로운 가치,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키워가고 있었으니까요. 엄마, 나도 도와줄게. 아들이 비닐하우스로 뛰어들어왔어요. 아이의 해맑은 미소를 보며 저는 이 모든 것이 가치 있다고 다시 한번 느꼈어요. 우리 아이들은 두 문화의 장점을 배우며 자라고 있었고 이것은 그 어떤 성공보다 값진 성취였죠. 요즘 저희 농장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와요. 귀농을 꿈꾸는 도시 사람들, 다문화 가정, 농업을 배우러 온 학생들. 그들에게 저는 항상 같은 이야기를 들려줘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어려움은 언제나 있지만 그것을 극복할 때 진정한 기쁨이 찾아옵니다. 10년 전 한국 농촌을 처음 봤을 때 느꼈던 문화 충격과 두려움은 이제 추억이 되었어요. 대신 그 자리에는 자부심과 감사함이 자리 잡았죠. 한국의 농업 기술, 부지런함, 그리고 정의 문화. 이 모든 것이 제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특히 한국 농업의 가능성에 대해 저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첨단 기술과 전통이 조화를 이루는 한국 농업은 미래 식량 산업의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 농업은 세계가 주목해야 할 보물입니다. 이제 저는 진정한 한국 농부가 되었어요. 여전히 프랑스 악센트가 있는 한국어를 구사하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이곳에 뿌리 내렸죠. 논산의 흙, 딸기의 향기, 그리고 이웃들의 정. 이 모든 것이 제 일부가 되었어요. 미래에 대한 꿈도 있어요. 우리 농장을 더 발전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과 농업의 가치를 나누고 싶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농업이 단순한 1차 산업이 아니라 창의성과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매력적인 분야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프랑스와 한국의 농업 교류를 더 활발하게 만들고 싶어요. 두 나라의 농업 문화가 만나면 더 아름다운 시너지가 생길 수 있다고 믿거든요. 와인과 딸기가 만나면 어떨까? 보르도와 논산이 손을 잡으면 어떤 아름다운 일이 벌어질까? 하지만 지금 당장은 오늘의 딸기를 수확하고 오늘의 손님을 맞이하고 오늘의 행복을 느끼는 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삶은 결국 이런 작은 순간들의 연속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 순간들이 모여 만들어진 제 삶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새벽 4시 비닐하우스에 들어서는 프랑스 여성. 처음에는 낯설었던 이 일상이 이제는 제 삶의 일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선택을 통해 저는 진정한 행복과 의미를 찾았습니다. 사랑이 이끈 길 끝에서 저는 한국 땅을 일구는 자랑스러운 농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프랑스에서 온 평범한 여성이 한국의 논산에서 새로운 삶을 찾은 이야기.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용기와 희망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진정한 행복은 화려한 도시나 성공적인 경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일과 사람들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그 행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도요. 한국의 농촌은 제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어요. 이곳에서 저는 참된 가치와 의미를 찾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죠. 흙을 만지고 작물을 키우고 정직한 노동의 결실을 맛보는 이 단순하지만 풍요로운 삶.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특히 한국의 농업 기술과 부지런함은 세계가 배워야 할 모범이라고 생각해요. 작은 국토에서도 최고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해내는 한국의 저력, 전통과 첨단 기술을 조화시키는 지혜, 그리고 농업에 대한 자부심. 이 모든 것이 한국 농업의 미래를 밝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들의 따뜻한 정은 제가 이곳에 뿌리내릴 수 있게 해준 가장 큰 힘이었어요. 처음에는 낯선 외국인이었던 저를 가족처럼 받아주신 시부모님, 이웃들, 그리고 많은 손님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있었기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한국 농업의 가치를 알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농업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예요. 젊은 세대들이 농업에 관심을 갖고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먹거리의 중요성을 깨닫고 농촌의 가치가 더 높이 평가받는 세상. 그런 세상을 꿈꾸며 오늘도 저는 딸기밭으로 향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계신가요? 아니면 한국 농촌에 대한 특별한 기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정말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